요즘 10,000원으로 밥 한 번 사 먹기 힘들다는 말 이제 듣기에도 지겨우시죠? 저도 이런 이야기는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전체 물가보다 외식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는 16% 올랐지만 이 외식 물가는 이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2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김밥과 햄버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떡볶이와 짜장면, 라면 등 점심 인기 메뉴 9개 품목도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식비도 24%가 올라 직장인들 부담도 커졌습니다. 외식 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식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은 20% 이상, 밀가루, 치즈, 설탕 같은 가공식품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달걀 30개, 한판 가격은 이젠 8,000원에 육박합니다. 오르는 게 더 눈에 딱 띄더라고요. 매번 봐요. 마트 오면 계란값이 어떤가. 그래서 가장 좀 괜찮을 때 사려고 하는. 지난달 평균 달걀 소비자 가격이 특란 30개짜리 한 판에 7,026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처음 7,000원을 넘어서더니 이후에도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 면적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협회의 담합을 의심했습니다. 협회가 고시한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 2월 개당 146원에서 지난달 190원으로 30% 넘게 올랐는데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올린 건 일종의 가격 담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 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을 보내 전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해 달걀 가격을 견인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자 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달걀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란계 사육 기간을 평균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해 달걀 생산량을 약 4% 늘리고 0%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달걀 가공품 물량도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먹거리 등의 가격 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등 가격,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농협 자체 할인과 농가에서 조성한 기금 등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30개, 한 판당 최대 1,000원 인하하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엔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새로 임명된 대통령실의 정책참모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물가였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물가 현황과 가능한 대책을 챙겨 다음 회의 전에라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달 1일 국회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가운데 최소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한 추경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당도 당 차원으로 물가관리 TF를 구성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대형마트 라면 코너에는 2,000원 안팎하는 라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봉지라면은 대체로 1,000원대지만 프리미엄 제품, 일부 컵라면 중에는 2,000원을 훌쩍 넘는 제품도 많습니다.
국 대신에 이게 또 라면 끓여서 먹으니까 실은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보면 라면 값은 1년 전보다 6.2%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3월 농심이 대표 상품 신라면의 출고가를 5% 올린 걸 시작으로 오뚜기, 팔도 등이 잇따라 라면 가격을 인상한 영향입니다. 커피,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번지며 지난달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에 달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한 5, 6만 원씩은 식자재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지 않나. 식품업체들은 원재료 값과 인건비에 $1 환율까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의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행동에 나선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70%가 넘는 53개 품목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6개월 전보다 가격이 뛰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마음 놓고 가격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밀과 설탕 등 세계 식량 가격과 $1 환율이 안정되는 조짐인데다 대통령이 강한 물가 안정 의지를 보이면서 식품업체들의 줄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구내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곧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식당 안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5일이면 한 4일 정도는 구내식당 이용하고요.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웬만하면 한 끼 점심값이 1만 원을 훌쩍 넘어서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런치플레이션 시대, 직장인의 최고 복지는 구내식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의도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 끼에 10,000원 넘어가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직원 식당 오면 5,000원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 서울 지역 김치찌개 평균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7%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6.1%, 김밥 7.8%, 칼국수와 짜장면 5% 등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로 많이 찾는 음식들이 대체로 5% 이상 평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외식비 탓에 구내식당 이용이 늘다 보니 1분기 주요 급식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은 편의점으로도 몰립니다. 미리 예약 주문해서 받는 한 편의점의 도시락 제품은 1년 사이 주문이 39%나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먹어요. 여기 올 때마다 너무 바글바글해가지고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올해도 0% 성장률을 대부분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의 가격산 도시락 또는 구내식당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비중이 더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와 고환율,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 런치플레이션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현상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점심을 찾는 직장인들의 노력이 계속될 거란 뜻입니다. SBS 권영일입니다.